아, 이번 강연에서 낫에 대한 틴 포지션에 대해서 강연을 할 거고요. 이 주제에 관련해서 레퍼런스를 하나 소개를 하면은 샬리만이라는 사람이 쓴 서베이 페이퍼가 있는데요. 제목이 이거고요. 핸드북 오브 낫 티어리라는 책의 429페이지에서 459페이지 사이에서 이 서베이 아티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수를 보면 459페이지 이상 되는 책이기 때문에 책이 고가의 책이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은 구입해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그 틴 포지션을 맨 처음에 나오게 된 거는 가바이라는 사람이 프로퍼티 R 컨젝처를 보이면서 중간에 이 틴 포지션이라는 테크닉을 사용하게 됐거든요. 이 프로퍼티 R 컨젝처를 순전히 틴 포지션이라는 테크닉만 가지고서 증명한 건 아니지만 그때 등장해서 그 이후로 이게 가바이의 그 87년도 논문에서 이 틴 포지션이 이 컨젝처를 푸는 데 사용되었고요. 그다음에 고든하고 루키라는 사람이 낫 컴플리먼트 프로블럼이라는 거를 역시 그 틴 포지션을 이용해서 증명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89년도 논문인 것 같은데요. 물론 틴 포지션만을 이용해서 이 낫 컴플리먼트 프로블럼을 푼 건 아니고요. 다른 테크닉도 아울러서 적용을 해가지고 낫 컴플리먼트 프로블럼을 풀었는데 이 프로퍼티 R 컨젝처는 약간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낫 컴플리먼트 프로블럼이 뭐였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R3 안에 두 개의 낫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두 낫이 이퀴벌런트 하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이 페어로 들어가는 호메오모피즘이 있을 때 두 낫이 이퀴벌런트하다고 부르겠습니다. 그때
not complement problem이 뭐였냐면은 이 두 개 낫이 이퀴벌런트 하기 위해서는 두 낫의 컴플리먼트를 취했을 때 이게 호메오모픽 할까,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일까, 그거를 알고 싶었었는데요. 이게 고등하고 루키라는 사람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두 개 낫은 서로 이퀴벌런트하지 않은데요. 이게 서로 이퀴벌런트하지 않은 낫이 있을 때 그것의 여공간을 생각했을 때 호메오모픽 할지 안 할지 이건 이렇게 물어보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낫이 틀린 낫이 있을 때 그것의 컴플리먼트는 서로 호메오모픽하지 않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89년에 틴 포지션을 응용을 해서 됐습니다. 예, 테임 나시. 와일드 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좀 그 정의를 좀 쭉 살펴보겠습니다. 틴 포지션을 하기 전에 좀 필요한 그거하고는 좀 별개지만 그래도 좀 필요한 정의들을 좀 살펴볼게요. 위상수학 공부할 때 3스피어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3스피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3스피어는 정의가 이미 3스피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좀 복습을 해보면은 알파에 있는 점들의 모임으로써 이 제곱들을 다 해서 좌표의 제곱들을 다 해서 더하면은 1이 되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그게 S3죠. 그래서 또 그 학부에서 토폴로지 시간에 배우는 바에 의하면은 S3를 R3의 원 포인트 컴팩티케이션이라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면서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이라는 걸 배우죠. 그러니까 이 S3를 이 2차원 평면 안에 그리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투스피어를 S3라고 이렇게 우기고 이 평면으로 그린 거를 그냥 R3 공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0,0,0,1을 잡고 이 R3 공간이 이 3스피어의 이 적도 부분을 이렇게 차고 지나간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이 점에서 그러니까 이 3스피어 위에 있는 한 점을 잡았을 때 북극점에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잡은 다음에 이 R3랑 만나는 이 점, 이 점으로 보내는 펑션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S3에서 0,0,1에서 R3로 가는 함수를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X, Y, Z, W가 있다 그러면
1 빼기 W XYZ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하면은 이게 정확히 여기 있는 점이 XYZW라고 할 때 이 점이 이 점으로 대응되는 함수입니다. 만약에 이 남반구에 있는 점을 잡으면은 중간에 여기쯤 만나겠죠. 그래서 여기에 x 프라임, y 프라임, c 프라임, w 프라임이 있을 때 여기에 x 이런 점이 대응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에 의해서 이 S3에서 이 부극점을 빼면은 R3랑 호미오몰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부극점을 딱 넣으면은 S3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극점을 인피니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S3를 R3의 원 포인트 컴팩티케이션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3를 거의 그 R3랑 거의 비슷한 물건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3를 아까 볼들의 두 개의 바운더리를 따라서 유니언시킨 거라고 이정훈 박사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쓰리볼 두 개를 갖고 와서 그것들을 바운더리를 따라서 붙이면 S3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3볼이라는 거는 스탠다드 3볼은 R3 안에서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는 걸 3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S3에 있는 점들을 두 개로 나눌 건데 B 플러스 마이너스 두 부분으로 나눠서 씁시다. 맨 끝에 좌표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볼을 두 조각으로 나눴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B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이 집합으로부터 이 집합으로 들어가는 함수를 하나 정의하고 싶은데 여기 x, y, z, w가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보내면은 이렇게 보내면은 여기로 들어가는 원투원 바이젝티브 펑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호미오몰피즘이 되고요. 그래서 이 S3를 이게 두 개의 그러니까 이게 호미오몰픽하기 때문에 얘를 B 플러스나 B 마이너스를 둘 다 트리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트리볼의 두 개의 유니언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인터섹션을 잡아보면은 이 인터섹션은
이렇게 되니까 이놈은 그냥 투스피어하고 똑같은 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섹션 부분이 얘네들의 각각의 바운더리 부분인데 투스피어가 되는 바운더리 스피어가 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트리스피어를 두 개의 스리볼들의 바운더리 유니온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바디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이정훈 박사님께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3볼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3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것도 역시 3볼이거든요. 근데 이 3볼의 바운더리에 두 개의 디스조인트 디스크를 잡고 여기 이 3볼의 디스조인트 디스크를 잡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붙이면은 어떤 물건이 나오냐면은 이런 놈이 나오는데 얘는 여기 뚱뚱한 볼 부분을 이렇게 줄이면은 이와 같은 물건이 나오는데 이것을 솔리드 토러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스트리볼이었는데 이거를 디스크 곱하기 인터벌로 이해를 할 수 있고 디스크 곱하기 인터벌의 양 끝 뚜껑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붙였을 때 여기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온 부분, 이거를 원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볼에다가 원핸들을 하나 붙이면 솔리드 토너스가 나오고 여기에 3볼에다가 원핸들을 두 개 붙였을 때 나오는 물건을 역시 이 뚱뚱한 볼 부분을 살을 이렇게 좀 마르게 해가지고 그리면은 이와 같은 물건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핸들바디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 원핸들을 여기 두 개를 붙였는데요. 세 개 붙이고 네 개 붙이고 하면서 세 개를 붙이면은 구멍이 세 개 있는 놈이 나오겠죠. 핸들바디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너스 제로 핸들바디, 지너스 1 핸들바디, 지너스 2 핸들바디, 지너스 3 핸들바디, 4 핸들바디 이렇게 늘려서 나갈 수가 있는데요. 두 분 강연자분들께서 엑서사이즈로 되게 어려운 문제를 다들 내시는데 좀 쉬운 문제를 내겠습니다.
트리스피어를 아까 두 개 볼의 유니온으로 바운더리를 따라서 붙인 거로 이해를 했는데 트리스피어를 볼뿐만 아니라 솔리드 토러스 두 개를 가져와서 그것들의 바운더리를 유니온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지너스 투 핸들바디 두 개의 바운더리 썸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너스를 늘려가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그 트리스피어에 대해서 대충 얘기를 끝내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센셜 서피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센셜 서피스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아까 이센셜 서피스는 뭐냐면 3차원 매니폴드 안에 들어가 있는 서피스인데 어떤 적당한 조건을 만족하는 걸 이센셜 서피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3차원) 매니폴드 안에 투 디멘셔널 매니폴드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적당한 조건을 만족하면 이센셜하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좀 차원을 낮춰서 투 디멘셔널 매니폴드 안에 원 매니폴드가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아크나 커브겠죠. 그래서 이게 일단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이센셜하다고 부르는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이와 같은 서피스가 있고요. 바운더리가 있는 서피스입니다. 그랬을 때 두 개를 좀 그려보죠. 이런 커브나 이런 아크를 생각을 해보면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커브나 아크를 생각하면 재미가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커브를 이센셜 아크 또는 이센셜 커브 아크라고 부르고, 이런 경우에는 이센셜하지 않다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서클 같은 경우에는 이 서피스 안에 서브 디스크의 바운더리가 되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여기 이 바운더리 서클에 있는 어떤 아크랑 합해가지고 이 커브랑 이 아크랑 합하면은 디스크의 바운더리가 되죠. 그래서 이 서클이나 아크 같은 경우에는 잘라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F라고 합시다. F에서 이거를 잘라내면은 디스크 컴포넌트가 생겨요. 그래서 디스크 컴포넌트가 생기면은 이 커브나 아크를 이니센셜 하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이센셜 하다고 부릅니다. 이거 뭐로 할 수 있냐면은 이센셜 커브나 아크를 따라서 이 서피스를 잘라내면은 이 잘라낸 조각들이 그러니까 여러 조각이 생길 수도 있고 한 조각으로 계속 될 수도 있는데, 잘라낸 조각들이 더 그 위상적으로 간단한 형태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잘라내도 별로 위상적으로 간단한 모양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잘라냈을 때 더 위상적으로 간단한 모양이 나오는 것들을 이센셜 커브 또는 아크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 매니폴드 안에 들어가 인베드 되어 있는 2디멘셔널 그러니까 서피스를 이센셜하다고 부를 때 어떤 때를 그렇다고 부르고 싶냐면은 이놈을 이것으로 잘라냈을 때 위상적으로 더 간단한 조각들이 얻어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이센셜 서피스들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보면, 먼저 서피스 중에 투스피어하고 스피어가 아닌 경우하고 두 가지로 나눌게요. 그러니까 이놈이 스피어인 경우하고 스피어가 아닌 경우하고 두 가지로 나눌게요. 그래서 스피어일 때를 먼저 살펴보면은 여기 3 매니폴드입니다. 3 매니폴드 안에 2 스피어가 들어가 있을 때 이것이 이센셜하다는 것은 그 슬림 매니폴드 안에 어떤 볼의 바운더리가 되지 않을 때 이센셜하다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 3 매니폴드 M을 리듀서블하다고 불러요. 그리고 리듀서블 하지 않을 때 이거를 3 매니폴드를 이리듀서블 하다고 부릅니다. 자, 이센셜 투 스피어의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거를 알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 S 크로스 S1을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레벨 2 스피어를 잡아보면은 이거는 3볼의 바운더리가 되지가 않거든요. 이 레벨 2 스피어는. 그래서 S 크로스 S1은 이센셜 2 스피어를 포함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레벨 2 스피어가 이센셜 2 스피어고요. 이센셜 2 스피어를 포함하니까 이 매니폴드는 리듀시블 매니폴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그젬플을 좀 살펴보면 여기 두 개의 3 매니폴드 M1, M2가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볼을 이렇게 뜯어내가지고 볼을 뜯어내면은 바운더리가 이런 스피어 부분이 생기는데 두 개의 스피어를 붙이는 거예요. 자, 붙이면은 결과물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붙인 거를 M1, M2의 커넥티드 썸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그려보면 이게 여기 가서 붙어야 되는데 일단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얘를 안팎을 뒤집습니다.
안팎을 뒤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가서 붙어야 되니까 이제는 바깥쪽 스피어를 여기에다가 붙이면 되거든요. 줄여가지고 여기다 쓱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3 매니폴드를 하나 얻어낼 수 있는데 붙였을 때 이 두 개 스피어로부터 하나의 스피어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스피어를 디컴포징 스피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디컴포징 스피어는 뭐냐면은 이 결과물에서 이 디컴포징 스피어로 잘라내면 펑처 하나가 들어가 있는 3 매니폴드 M1에다가 펑처 하나 뚫은 거, M2에다가 펑처 하나 뚫은 이런 매니폴드가 얻어지죠. 자, 이 경우에 이제 보면은 지금 이게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 이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도 3볼의 바운더리가 되지 않거든요. 이 매니폴드 안에서. 그래서 이런 이런 디컴포징 투 스피어가 이센셜 투 스피어가 됩니다. 본질적으로 S 크로스 S1에서의 이 레벨 2 스피어하고 이 매니폴드 커넥티드 썸의 디컴포징 스피어만이 이센셜 투 스피어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자, 이제 투 스피어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떤 3 매니폴드가 있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서피스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 F라는 놈이 3 매니폴드 M 안에서 properly embedded 되어 있다라는 거는 그거를 정의하고 싶은데 언제 그러냐면은 이 서피스의 바운더리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고 그러면은 이 서피스가 이 3 매니폴드의 바운더리 부분하고 만나는 게 정확히 그놈의 바운더리에서만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3 매니폴드의 바운더리 부분이 이어갔다고 치고요. 여기에 어떤 서피스 F가 있다고 치면 그거의 바운더리 부분이 여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윗부분이 3 매니폴드의 살 부분이라고 칠게요. 이런 거를 properly embedded 돼 있다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있는데 서피스가 이렇게 와서 서피스 부분이 이렇게 담겨 있으면은 이런 거는 properly embedded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properly embedded 되게 하려면 얘를 이렇게 살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properly embedded 되겠죠.
그다음에 바운더리 패러를 하다는 것은 이 서피스를 이 3 매니폴드의 바운더리 부분으로 밀어낼 수 있을 때 바운더리 패러를 한다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이 나티드 솔리드 토러스의 바깥쪽 부분을 3 매니폴드라고 그랬을 때 애니럴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프로퍼리 인베드되어 있는 애니럴스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지금 이 애니럴스를 이 매니폴드의 바운더리 지금 이 나티드 토러스죠. 이거를 이쪽으로 쭉 밀어서 이 애니럴스 파란 애니럴스가 되도록 이렇게 밀어낼 수 있겠죠. 이거는 바운더리 패러럴 서피스가 됩니다. 아니면은 3 매니폴드가 있을 때3 매니폴드의 바운더리로 이렇게 나란한 여기 패러렐 하다고 그랬는데 3 매니폴드의 바운더리하고 나란한 이런 나티드 토러스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 경우에도 3 매니폴드의 바운더리 따라서 바운더리로 이렇게 밀어낼 수 있겠죠. 이런 경우도 바운더리 패러렐을 하다고 부릅니다. 아까 그 서피스에서 이센셜, 이니센셜 아크를 설명드렸는데 그때 이런 아크 같은 경우에는 서피스의 바운더리로 이렇게 밀어낼 수 있겠죠. 이니센셜 하겠죠. 또 이런 아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밀어낼 수 있겠죠. 이것도 바운더리 패러렐 아크입니다. 이런 것들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센셜 서피스 하다고 안 하다고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센셜 서피스에서 제외시키고 싶어요. 자, 아까 그 투스표가 이센셜한지 이니센셜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투스표가 아닌 경우에 살펴봅시다. 스트링 매니폴드 안에 들어가 있는 서피스가 있고 그게 투스표가 아니라고 할게요. 그럴 때 이게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컴프레서블 하다고 보는데요. 3 매니폴드 안에서 어떤 디스크가 존재해가지고
그 디스크가 서피스랑 만나는 부분은 디스크의 바운더리 전체에서, 디스크의 인테리어 부분에서는 안 만나요. 바운더리 부분에서 만나고 바운더리 전체에서 만나고, 이 만나는 이 바운더리 서클이 서피스 안에서 컨트랙터블 하지 않을 때 이런 디스크가 존재할 때 서피스를 컴프레서블 하다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 이런 서피스가, 그러니까 나티드 토러스가 들어가 있다고 치면 여기에 디스크를 이렇게 잡는데요. 지금 슬립 매니폴드 안에 이 디스크가 들어가 있죠. 근데 그 디스크의 바운더리 서클을, 그러니까 디스크랑 서피스랑 만나는 부분은 디스크의 바운더리 서클에서만 만나고요. 그 다음에 그 바운더리 서클은 이 서피스 안에서 컨트랙터블 하지 않아요. 이센셜 서클이죠. 그러니까 이런 디스크를, 그러니까 이 토러스는 컴프레서블 토러스가 되는데요. 이 컴프레서블 토러스가 있게 하는 이 디스크를 컴프레싱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근데 만약에 토러스가 있을 때 이렇게 디스크를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컴프레싱 디스크를 찾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안쪽에 이게 낫인지 링크인지 잘 모르겠지만 낫이라고 합시다. 이 낫 같은 게 이렇게 빠져 있다 그러면은 컴프레싱 디스크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런 점들이 지워져 있으니까 이 디스크가 방해받죠.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를 잡을 수 없겠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파란 서클이 내부에서 빠지면은 컴프레싱 디스크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나티드 토러스가 인컴프레서블 토러스가 컴프레서블 하지 않겠죠. 컴프레서블 하지 않은 서피스를 인컴프레서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인컴프레서블 서피스에 해당하는 거는, 컴프레서블 서피스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이런 디스크를 바운드하는 이런 서클, 서피스에서 이런 게 되고요. 인컴프레서블 토러스에, 인컴프레서블 서피스에 해당하는 거는 이런 이센셜 서클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컴프레싱 디스크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컴프레싱 디스크가 있으면 디스크를 따라서 잘라내요. 그러면은 펑처가 2개 있는 이런 서피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디스크하고 나란한 디스크 2개를 이렇게 잡아서 여기에다가 막습니다. 막으면은 다시 바운더리가 없는 서피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런 과정을
컴프레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가 컴프레서블 하다고 그러면 컴프레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그렸지만 얘는 뭐하고 같은 거냐면은 스피어하고 똑같거든요. 얘를 이렇게 나티되는 거를 쭉 풀으면 스피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컴프레서블 하면은 컴프레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간단한 형태의 서비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컴프레싱 디스크가 있으면은 컴프레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잘라낼 수 있고 이거를 이렇게 쭉 줄이면은 이런 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컴프레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거꾸로 오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뭐냐면은 이 서피스에서 어떤 아크를 따라서 튜빙을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컴프레션의 반대 오퍼레이션은 튜빙이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다음엔 컴프레서블 서피스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바운더리 컴프레서블 서피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디스크가 있으면 바운더리 컴프레서블 하다고 부르는데 그리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디스크가 없으면은 바운더리 인컴프레서블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 디스크가 있는데요. 밴드 부분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합시다. 이런 상황일 때 지금 서피스 이 밴드 부분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스크를 잡아보면은 이 디스크 이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은 알파라고 할 건데 이 알파라는 거는 그러니까 디스크에 밴드를 붙이면은 애뉴러스가 나오죠. 지금 이 검은 서피스 살펴보면은 애뉴러스인데
이 알파가 이 애니러스에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면은 이런 이센셜 아크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알파거든요. 그리고 디스크의 나머지 바운더리 부분은 3 매니폴드의 바운더리 부분에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3 매니폴드의 바운더리 부분. 이런 디스크가 있으면은 바운더리 컴프레서블 하다고 부르고요. 이런 거를 바운더리 컴프레싱 디스크라고 부르겠죠. 이런 바운더리 컴프레싱 디스크가 없으면은 바운더리 인컴프레시블 하다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투스피어가 아닌 서피스가 있을 때 그것이 이센셜하다는 것은 정의인데요. 그것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인컴프레서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바운더리 인컴프레서블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이센셜하다고 부르고요. 혹은 이 바운더리 인컴프레시블 하다는 조건을 어떤 사람은 다른 조건을 넣어서 또 이센셜하다고 정의하는데 바운더리 패러를 하지 인컴프레시블하고 바운더리 패러렐 하지 않을 때 이센셜하다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페어하고 이렇게 페어가 약간 동치 조건은 아니고요. 약간 틀려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걸 두 개 주조건을 묶어서 이센셜하다고 부를 때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이센셜하다고 부를 때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이 정의를 받아들입시다. exercise로서 properly embedded 되어 있는 surface가 있는데 connected incompressible surface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매니폴드가 3 매니폴드가 irreducible 하다고 할게요. 그다음에 물론 이거 properly embedded 되어 있는 것만 생각할게요. 앞으로는. 그리고 이 surface의 바운더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트리 매니폴드의 토러스 바운더리 컴포넌트에만 들어갔다 할게요. 그러니까 이 트리 매니폴드의 바운더리가 토러스만 있을 이유는 없는데, 그러니까 하이지너스 바운더리 서피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 토러스 바운더리에만 이 서피스의 바운더리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다음이 성립하는데
F가 essential surface가 되거나 혹은 boundary parallel annulus가 됩니다. 여기 이 surface F는 물론 여기 이게 F는 투스피어가 아니라고 할게요. 서비스 F는 투스피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엑서사이즈 내용을 보면은 이런 조건을 가하면은 incompressible한 서피스는 거의 이게 이센셜하다는 거는 incompressible 되고 boundary incompressible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만 첨가하면은 incompressible한 것이 거의 boundary incompressible한 것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외는 단 한 가지, boundary parallel annulus. 이 예외만 빼면은 incompressibility가 boundary incompressibility를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엑서사이즈로 냈지만 트리 매니폴드 토폴로지를 이 서피스 가지고 공부를 할 때 그냥 공식적으로 쓰는 공식같이 쓰는 그런 거니까 암기를 하시든지 하십시오. 제목은 틴 포지션이라고 달아놓고 이상한 얘기를 막 1시간이나 했는데요. 이제 틴 포지션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그 트리스피어에서 부극점이 있었죠. 부극점하고 남극점을 빼겠어요. 그러니까 0, 0, 0 맨 끝에 점을 1로 놓은 거를 부극점이라고 부르고 마이너스 1로 놓은 거를 남극점이라고 할게요. 그 부극점하고 남극점을 빼겠습니다. 트리스피어 안에서. 여기서 리얼 라인으로 가는 펑션을 하나 잡겠습니다. 어떻게 잡냐? 여기에 원선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맨 끝에 좌표를 내놓는 그런 함수로 정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트리스피어 안에서 북극점하고 남극점을 빼고 리얼 라인으로 가는데 리얼 라인 전체로 다 가지도 않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가는데 여기 어떤 한 점이 있다 그러면 이 맨 마지막 좌표에 해당하는 놈으로 보낼게요. 그래서 이게 h라는 펑션인데 이것에 대한 인버스 펑션을 여기 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어떤 한 점을 잡아가지고 그것의 인버스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투스피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ST라고 쓰고 이거를 레벨 서피스라고 부를게요. 보통은 레벨 서피스라고 부르는데 그냥 레벨 투 스피어라고 부를게요. 그냥 다 스피어가 나오니까.